온라인 셀러 시작하고 한 1년쯤 됐을 때 제가 월 매출 제가 1억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성공을 했다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함정들이란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7년 동안 차 팔면서 차팔이 인생을 정리하고 온라인으로 뛰어들어가지고 1년 됐을 때 와, 드디어 내가 월 매출 1억 만들었다 하면서 하니까 주변에서는 축하를 많이 해줬거든요. 와, 대박이네. 근데 저는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매일 뭐 새벽 5시부터 해가 밤 12시까지 일을 하고 뭐 주말도 없었고 뭐 일주일에 8일을 일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뭐 또 재밌기도 했고 뭐 성과가 나오니까 멈출 수도 없었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는 것도 진짜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예.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공허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온라인 셀러로 전환한 첫 해, 목표한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가면서 뭐 월 매출 1억 달성하고 뭐 팀도 어느 정도 구축됐고 뭐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성공 스토리로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 내면에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제가 아침에 일찍 뭐 새벽 5시 반, 6시에 일 나가지고 헬스장 갔다가 밤 12시 늦게까지 완전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업무를 했었고, 그리고 주말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뭐 휴가는 손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뭐 일이 뭐 재밌으니까 뭐 더 했어요. 그리고 성과가 나오니까 더 멈출 수도 없었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막 모든 일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는 것조차도 진짜 싫고, 상품 등록 페이지만 봐도 진짜 토할 것 같고, 뭐 고객 문의 알림음 자체가 스트레스 신호가 돼버렸습니다. 이상했어요. 확실히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래 힘들지? 하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전형적인 번아웃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게 같아요. 목표 달성, 모든 점에서 무너지는 순간을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23년도 겨울이었나요? 그때쯤에 제가 매출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미친 듯이 심장도 뛰고 손도 떨리고 이상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월 매출을 뭐 1억 만들어 내놓고 주문 처리도 문제가 없었고 팀원도 낮춰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제 몸이 좀 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는 완전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새벽 5시 반에 일 나가 헬스장 갔다가 아침 8시, 9시부터 업무 시작해가지고 점심도 컴퓨터 앞에서 밥 먹고 뭐 저녁에도 팀 미팅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잠들기 전까지 하루 종일 뭐 또 경쟁사 분석하고 내일 할 일 정리를 하고 막 주 7일 진짜 하루에 16시간씩 일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다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뭐 성공하려고 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놀 때 일하고 쉴 때 공부해야 앞설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일 이외에 다른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족들과 저녁 식사도, 뭐 심지어는 혼자만의 여유 있는 시간도 모두 저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기피했어요. 온전히 일에만 몰두한 거죠. 그러다가 터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막 구독자 늘고 막 댓글도 확인하고 조회수 얼마나 들어갔고 막 자주 들어가는데 뭐 이것들도 들어가는 것조차 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고객 주문 알림음 이것들도 갑자기 듣기도 싫고, 평소 같았으면은 기쁘게 받았을 그 주문 알림인데 그것들도 완전히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제가 어느 날 밤에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맞나? 진짜 성공이라는 이름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닌 건가? 뭐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극하면서 번아웃이라는 게 정체를 알기까지 거의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단순한 슬럼프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조금 쉬면은 괜찮아질 거야 생각을 했는데 2주 휴식해도
한 달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첫 번째 이거였죠. 번아웃은 업무량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17년간 자동차 세일즈를 할 때도 하루에 뭐 16시간씩 일을 해도 번아웃이 오진 않았거든요. 뭐 물론 스트레스는 억수로 극심했지만 적어도 일 자체가 싫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온라인 셀러로 전환한 후에 상황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업무 시간은 좀 비슷했는데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영업은 고객과 순간적 상호작용에 의한 그 핵심이 있었다면 온라인은 끊임없는 모니터링하고 최적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형 직업에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번아웃에 더 취약하다는 거. 저 역시도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 이 온라인 셀러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었고 성과도 뭐 바로바로 확인이 되니까 뭐 게임처럼 중독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재밌으니까 더 많이 했고 성과가 나오니까 멈출 수 없고 일에서만 성취감을 느끼니까 다른 즐거움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월 매출 1억 달성할 때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제가 목표 지표가 명확해지니까 더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1억 2천, 다음 달에는 뭐 1억 5천, 목표가 자동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그래서 진짜 큰 실수를 했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은 일이라는 공식에 제가 빠진 거죠. 그래서 매출이 오르면 더 많은 상품을 등록해야 한다. 주문이 늘면 더 정교한 관리가 필요해야 한다. 팀이 커지면 더 복잡한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성공할수록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번아웃 전문가들의 연구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2019년도에 어떤 번아웃의 연구 결과를 제가 그때 읽어보니까 번아웃의 핵심 요인이 일과 삶의 경계 소실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특히 재택근무나 창업 환경에서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제 상황이었습니다. 집이 곧 내 사무실이고 침실이 곧 내 회의실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휴식이 불가능했죠. 잠들기 직전까지 내가 할 일 생각해야 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과를 확인해야 되고 돌아봅니다 진짜. 자, 17년 제가 차팔이 하면서 영업하던 시절에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같이 술도 마시고 같이 목표 달성하면은 같이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관계들이 다 사라졌죠. 혼자 뭐 성공하고 혼자 고민하고 뭐 혼자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월 매출 1억인데 뭐 그래가 네가 무슨 고민 있겠노?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 번아웃의 제 경험을 정리하자면 신호는 3단계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돼요. 1단계는 이묘한 거부감이 생깁니다. 업무에 관련된 뭐 알람이나 이런 데 대한 짜증이 생기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업무가 갑자기 귀찮아지고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더 막 강해져요. 그리고 2단계가 명확한 회피입니다. 업무 관련 페이지 열기가 싫고 고객이나 동료 소통을 또 너무나 하기 싫어지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긴달까? 그리고 3단계가 전면적인 무기력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업무도 손에 잘 안 잡히고 뭐 성과가 나와도 기쁘지도 않고 뭐 일 자체에 대한 의미가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번아웃을 회복하려면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과 똑같이 돌아간다 하면은 반드시 이건 재발해요. 저는 번아웃을 몇 번을 겪었거든요. 2주 휴식했다가 괜찮겠지 했다가 다시 3개월 후에 다시 재발되고 2달 적당히 휴식할까 싶어가지고 했다가 6개월 뒤에 다시 더 심하게 재발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잘못됐다 싶어서 완전히 뜯어 고치려고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업무 시간을 어떤 날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일하지 않는다 정하고 그리고 아예 강제 휴식이 뭐 주말 중에는 하루는 완전히 오프하는 날 오프하는 날 그리고 헬스 뭐 책도 보고 자기만의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모든 일을 내가 직접 안 하는 거 그리고 항상 당장의 매출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우선이 되는 것들을 제가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여러분들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번아웃을 질병이 아니고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몸과 마음이 현재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전에는 경고등. 그래서 이 신호를 무시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제대로 이거를 받아들인다 하면은 더 나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기회가,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성공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뭐 1억, 뭐 10억, 100억 인공이 아니고 매출 1억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거가 성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않기, 가장 중요한 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괜찮다. 그리고 경쟁사보다 느리 못 떨어 괜찮다. 중요한 거는 지속 가능한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겁니다. 결국에 번아웃은 저한테 가장 값진 선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성공이 뭔지 제가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매출 1억 찍는 것보다 매출 1억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보다 적게 일하려고 하고요. 극하면서 더 많이 벌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다 해볼까? 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번아웃 조기 신호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하는 일이 갑자기 귀찮아진다 하면은 그거 적신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공했을 때야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성공은 중독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미치게 돼요. 물론 뭐 제가 뭐 1억 매출 냈다 해서 성공하고 이런 얘기 아니라 모든 작은 성공들이 있을, 그럴 때 너무 중독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 외에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좀 드셔야 돼요. 저는 헬스장 땡기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이 저한테는 생명줄입니다. 자, 뭐 온라인 비즈니스 하면서 뭐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하시든지 뭐 브랜딩을 해서 가든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렇습니다. 꼭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꼭 기억하셔서 속도를 꼭 지키는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온라인 비즈니스 뭐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사회 브랜딩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은 제 무료 영상으로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온라인 비즈니스 제대로 시작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제가 최근에 구매대행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구매대행 클래스도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참여해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금액은 9만원 돈인데 뭐 그거는 10배, 20배 이상의 가치를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번아웃은 실패가 아닙니다.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번아웃 덕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마음의 앞으로도 리얼한 셀러 이야기 또 계속해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외환우였습니다. 바이. 벤츠 팔던 영광이 이제는 재고가 됐지. 폰 알람은 이자 날짜, 팀원은 단 한 명, 택배 라벨 붙이며 꿈까지 접착해도 외환호 덕분에 시작했어요. 한 줄이 심장을 길